자, 사파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토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일반 조합원님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얘기 좀 하고, 일단은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주택이 계속 안 좋아져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는지. 어쨌든 그게 좀 눈에 좀 많이 보여요. 그런 현장들이. 정말로 안타깝고, 제가 있는 현장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현장이 지금도 뭐 그다지 크게 속도가 나지도 않고 또 토지 작업도 그렇게 절반 이상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현장도 그렇고 여기 바로 옆에 현장도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느냐가 좀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근데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옆에 현장도 그렇고 중점을 그냥 조합은 모집, 그러니까 분양에만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뭐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같은 중요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토지를 그렇게 등한시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형편없는 퍼센트라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 어떻게 4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3년이니까 이제 5년째예요. 5년째가 됐는데도 뭐 속된 말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도 그렇고 옆에 현장도 그러는데 어느 한 특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현장이 그냥 그냥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는 전혀 이런 분양가라는 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분양가를 측정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 없이 하려고 초반에 자금을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한 거예요. 계약금이라든지 1차 계약금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을 받고 또 사업비 명목으로 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전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그냥 처음에 돈 받는 그것만 받고 그냥 땡이에요. 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을 진행해 나가지? 다른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진짜 생각을 그렇게 들고 살펴보니, 다른 일을 전혀 못한 거였죠. 그런 특정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아예 지주택에 대해서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하면, 나는 뭐 토지 작업이 모르겠고, 돈만 빼먹고 그냥 갈란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게 제일 큰 데미지를 준 거야.
정말로 이거는 안타까운 건데, 이 부분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도, 어떤 또 다른 그런 사람들 있죠. 또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은데, 알리게 돼도 그게 희석이 되고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진실이 묻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토지 작업, 그러니까 지주 작업을 뭐 전문가로 이렇게 일해 왔기 때문에, 지주분들을 만나보면 지주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많이 알아요. 히스토리를. 그 지주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주분들이 동의서를 안 내놓죠. 아니, 그럼 그 엉망진창되는데 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회복의 방법은 있고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다. 무조건 토지입니다. 토지의 명분밖에 없어요. 지주택에서는. 뭐 지주택뿐만 아니고요.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그냥 토지예요.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뭐 아무거나 못하는 거니까요. 또 뭐 그냥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협상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니까 나름의 진실을 알리고 또 성실함을 또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해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지 조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또 뭔가 모르게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래서 뭐가 안 된다, 저래서 안 되니 뭐 이런 것들의 유언비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유언비어들을 다 까야 돼요. 다 전부 다 까서 진실이 뭐냐, 그걸 따져서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거냐, 그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을 겁니다. 뭐 그걸 찾는 게 또 제 일이고, 그걸 찾아서 설득을 해서 또 동의서도 받고 또 조합원님들도 신뢰를 얻고 뭐 이렇게 현장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입장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올라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김만배라고. 예. 그냥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뭐 모르는데 그냥 뭐 이렇게 듣기로는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듣기로는 기자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자 출신 치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사람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은 거의 뭐 예, 공짜로 골프 치고 공짜로 밥 먹고 뭐 공짜로 차 타고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분이 저보다는 연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더 했고요. 뭐 경제 쪽의 기자였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 그분이 어쨌든 간에 대장동이라는 그 시행을 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럼 그 대장동 시행은 뭐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게 모든 그 고위급 관료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해주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땅입니다, 땅. 대장동에 있는 그 땅 주인이 있었겠죠. 그 땅 주인들하고의 그 협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제가 듣기로 김만배 씨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몫했고,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관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경제계의 고위급들, 뭐, 금융계의 고위급들, 뭐, 이렇게 다 알고 지내는, 뭐, 한때는 뭐 대법원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뉴스에도 안 나나? 하여튼, 대법원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PF 대출 이런 것들을 잘 했겠죠. 그러면 자금이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땅 작업이 잘 된 거예요. 땅 작업을 그렇게 잘 되니 당연히 성공하죠. 땅은 어차피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돈으로 매입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따라오는 게 인허가예요. 그 인허가는 또 뭐 고위급들 관료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뭘 했겠습니까? 땅입니다. 땅이 매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땅은 풍부한 자금으로 매입을 했겠죠. 뭐 땅 없으면 뭐 말 그대로 자금 없이 땅 매입하기는 힘들다. 그건 어떤 개발 사업인지 다 똑같잖아요. 주식택도 똑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쨌든 조합원님들도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조합원님들의 의무도 있거든요.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 그런 의무도 지켜가면서 이거 지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 그러니까 의심만 하고 말로서 떠들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심을 했으면 확인도 해봐야죠. 확인 안 해보고 의심을 그냥 자기 내피셜로 그냥 혼자서 확신을 해버리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최근에 저한테 이제 그 연락을 주신 분들이 꽤 또 되더라고요. 이게 새해가 또 되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이 꽤 옵니다. 하여튼 그분들 중에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땅이죠, 땅.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걸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통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개발을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공동주택은 안 되고 뭐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뭐 나무집, 하수, 뭐 상수도, 뭐 이런 거 다 갖춰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는 땅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개발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 또 나는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뭐 본인이 땅이 뭐 좀 작다면 그 옆에 땅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뭐 한 2,000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그러면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제가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쪽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용도라든지 또 어디에서 알아보냐, 뭐 기관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좋죠. 그런 거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는 눈이에요. 그 부지를 보는 눈.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한 500m, 600m, 뭐 1km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그 개발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 도로를 내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낼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뭐 근데 뭐 또 꽃샘 추위는 있겠죠. 아직까지 겨울이니까. 예, 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좀 그래요, 정부가. 그래도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좋은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